92쪽입니다. 92쪽. 어서오세요. 어서와. 자, 92쪽에 이제 우리가 수열의 제일 마지막 부분, 수열의 귀납적으로 정의된 여러 가지 수열,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요렇게가 남아 있습니다. 자, 92쪽이에요. 귀납적으로 정의됐다. 귀납적으로 정의됐다는 건 우리가 보통 수열을 나타내는 방식 말고, 그러니까 일반항으로 쓰는 게 제일 일반적인 방식인데, 귀납적으로 나타냈다는 건 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수열을 나타낸 걸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뭐 간단하게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이다. 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런 게 이제 귀납적으로 수열을 정의한 건데, 이건 아주 간단한 무슨 수열을 말해요? 그냥 등차 수열을 말하지. 그러면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an은 a1 플러스 3 괄호 n-1 이렇게 표현하는 게 쓰기가 편하니까 보통 등차 수열은 일반항을 이용해서 많이 표현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어때?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돼 있는 거? 혹시 기억하니?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더하기 an. 어? 뭐라고? 이름 있는데 이거? 보통 이렇게 하고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1이라고 주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항 1이고 두 번째 항도 1이고, 이제 세 번째 항부터는 앞에 두 항을 더한 것을 세 번째 항, 이렇게, 그치? 또 그 다음에 앞에 두 항을 더한 것을 그 다음 항,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두 개를 더한 것이 그 다음 항,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 이거 뭐라 그러죠? 야, 이 정도는 상식 아닌가? 상식? 어? 무슨 다빈치 코드 막 이런 데도 나오고, 뭐 소설책에도 나오고, 뭐 영화에도 나오고. 네 글자. 그렇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죠. 피보나치 수열. 들어보지 않았어? 그 피보나치 수열이 이거예요. 앞에 두 개 더해서 그 다음 거 만들고, 두 개 더해서 그 다음 거 만들고, 뭐 이렇게 나가는 수열. 근데 이제 이런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죠. 이걸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일반항으로 표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납적인 표현을 통해서 일반항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수열들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귀납적으로 이렇게 정의된 수열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뭐 점화식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유형을 막 구분해가지고 막 배웠어요. 이런 형태는 이렇게 풀고 저런 형태는 저렇게 풀고. 근데 이제 그게 교과 과정에서 딱 빠지면서 이제는 이런 패턴의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 주어진 식에다가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이렇게 숫자들을 대입하면서 그 관계를 발견해서 문제를 풀면 대부분 풀리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딱히 뭘 더 추가적으로 암기하거나 할 건 없고 우리는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귀납법은 어떤 증명의 방법이죠. 증명의 방법인데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라는 명제가 있는데 이 Pn이라는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1일 때 증명하고 2일 때 증명하고 3일 때 증명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100일 때까지 증명을 했어. 그럼 내가 1부터 100까지를 다 증명했다고 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가 확실할까요? 그렇지 않죠. 뭐 한 10,000번째 됐는데 갑자기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예외상을 이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1일 때 이 명제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K일 때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 라는 걸 보여줘 버리는 거지. 그러면 지들끼리 연달아서 1일 때 됐으면 그럼 2일 때도 되고 2일 때 되니까 3일 때도 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 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로 증명하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풀 문제는 대부분 이제 이런 증명의 과정 중에 중간에 빈칸을 이렇게 뻥 뚫어 놓는 거지, 그치? 그러면 위아래 문맥도 살펴보시고 좌변과 우변도 비교해 보시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것을 찾으면 되겠고, 얘도 전체적인 줄기가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면 좀 그 증명 과정을 보기가 좀 편한 거죠.
자, 뒤에 문제 한번 볼게요. 뒤로 넘어가서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9번 93쪽에 9번 문제를 보시면 A1이 1인 수열이 있는데 자, A1이 1인 수열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식이 성립한대요.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 코사인 3분의 n파이. 일단 삼각함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어.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n자리에 1 넣은 것, 2 넣은 것, 3 넣은 것을 좀 써볼게요. 그럼 1 넣으면 A2는 A1 더하기 2 코사인 3분의 파이죠. 1 대입한 거고 2 대입하면 A3는 A2 더하기 2 코사인 3분의 2파이고요.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A4는 A3 더하기 2 코사인 3분의 3파이라고 쓸게요. 3분의 3파이. 자, 그 다음에 A5는 A4 더하기 2 코사인 3분의 4파이. 자,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지. 나는 A5를 찾고 싶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이제 코사인 요 삼각함수 부분을 좀 처리를 해볼게요. 삼각함수 그래프를 쫙 그려가지고 삼각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니까 자 3분의 파이면은 여기잖아요. 그죠?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의 값이 얼마니 얘들아? 코사인 60도인 거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치?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2파이면은 3분의 2파이. 그럼 여기가 지금 파이니까 여기가 3분의 2파이. 여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3파이면은 3분의 3파이 파이잖아. 코사인 파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 그럼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면은 다시 여기서 3분의 파이만큼 간 거니까 여기네. 여기면 얼마일까?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우리 4개의 값을 다 찾았어. 요게 2분의 1.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되시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결국 궁금한 거는 요거. 요 놈이 궁금하니까 그걸 싹 다 뭐 해버릴까? 더해버립시다. 그죠? 쭉 더해주면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 없어지죠. A2 없어지고 A3 없어지고 A4도 없어지니까 남는 것은 좌변에는 A5만 남고요. 자, A1이 남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얘네들인데 얘네들 중에서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경우는 그냥 지들끼리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2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되나? 근데 3분의 4파이 2 코사인 3분의 4파이. 그럼 답이 얼마예요? 1번. 답 1번 맞나요? 아, 그래요? 저번에 잘못 풀었구나. 그럼 요 뒤에 것들이 다 나가니까 요게 마이너스 3이 돼가지고 A1이 1이니까 1 마이너스 3 하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주어진 것들을 쭉 써가지고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요게 요즘 나오는 문제의 형태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옆에 94쪽에 귀납법 요 예제 한번 봅시다. 자, 예제 6번을 보시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식이 성립하는 것을 귀납법으로 증명했다. 그래서 자, 우선 n이 1일 때라고 했으니까 n이 1이면 좌변에는 1부터 1까지니까 그냥 항이 하나 있는 겁니다. 항이 하나. 그 하나의 항은 여기에 k 자리에 1 집어넣은 항이니까 좌변은 그냥 1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변은 n 자리에 1 집어넣었으니까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1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K일 때, 근데 여기서는 M으로 했구나.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m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요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요게 이제 성립을 해.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요거는 시그마의 위에 끝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그 위에 줄에 있던 시그마에다가 항을 하나를 더 추가해 준 상태죠. 그 추가해 준 항은 몇 번째 항이냐면 m 플러스 1번째 항을 하나 추가해 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나 자리에 들어갈 식은 뭐냐면 요런 일반항을 갖는 수열에다가 k 자리에 m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것, 그걸 하나 더해 주는 거니까 루트 m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나 빈칸에 들어갈 건 요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좌변에다가 얘를 더했으니 우변에다가도 똑같이 우변에다가 똑같이 루트 m 플러스 1분의 1 요걸 지금 더해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요게 나오죠. 그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빈칸에 들어갈 것을 생각할 때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면서는 이 줄과 이 줄 사이의 관계는 부등호로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부등호로 연결이 됐으면 아무래도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빈칸을 생각할 때 굳이 이 줄과 이 줄을 비교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야, 그 줄이랑 그 밑에 줄은 무슨 관계예요? 요 줄과 요 줄은 지금 등호로 연결돼 있잖아. 그치? 그 이왕이면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를 비교하면 정리만 잘하면 다 빈칸이 뭐일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자, 요 놈과 요 놈을 비교할 거니까 자, 2 루트 m 플러스 루트 m 플러스 1 플러스 여기가 다,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있고 얘가 뭐랑 같냐면 2 루트 m 플러스 1과 같다. 이런 상태죠. 그죠? 그럼 일단 이쪽에 있는 2를 전부 나누자. 이게 날려버릴게요. 2 전부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던 m을 1로 이항시킬게요. 이항시키면은 요거 없어지고 요 뒤에 마이너스 루트 m 이렇게 나오죠. 야, 뭐 딱 봐도 무슨 상태야? 그지? 얘를 지금 유리화시켜서 얘가 됐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다 자리에 들어갈 것은 루트 m이겠죠. 여기가 루트 m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를 유리화시키면 얘랑 똑같아지잖아. 잘 모르겠으면 또 뭐 역수 취해가지고 유리화시키고 넘기고 해봐야 되는데 식이 간단하죠. 그래서 다는 루트 m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에 들어갈 것은 루트 m이었어.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것 p가 1인 거고요. 나에 들어갈 것은 루트 m 플러스 1분의 1이었고 다에 들어갈 것은 루트 m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보면 G25는 5가 되겠고요. F15는 4분의 1이죠. 그죠? 4분의 1. 4분의 1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4분의 5분의 5인가? 그럼 답은 뭐야? 4가 되겠네. 3번. 그지? 이런 식으로 위에 줄 아래 줄 잘 비교하면서 찾아 나가면 보통은 크게 어렵지 않은 선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 자, 넘겨서 11번도 한번 볼게요. 11번은 모든 자연수 m에 대해서 얘가 5의 배수임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5의 배수임을 증명을 한대요. 자, 우선 1 집어넣었을 때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겠네. 1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예요? 2 플러스 3이니까 5인가요? 그쵸? 5니까 1 집어넣었을 때는 5의 배수인 것이 성립해요. 자, 그 다음에 K일 때 얘가 5의 배수라고 가정하면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K 집어넣은 거, 자, 요 녀석이 5의 배수니까 얘를 5m이라고 놨어요. 그럼 그 다음 줄에 이 녀석은 이제 뭐냐면 이 녀석은 kn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죠.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 그럼 우리의 목표는 이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요 녀석이 5의 배수라는 것이 보여지면 증명은 끝나는 거야. 그죠? 그러면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 이게 보여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 놈한테 지금 k 플러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을 때 자, 여기가 이제 좀 갑자기 요런 모양이 나왔는데 요 녀석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에 3K 그 다음에 플러스 1인가요? 3K 플러스 1제곱 더하기 3에 K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됐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뭔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M하고 이렇게 뭔가 남았어요. 그지? 그럼 얘를 어떻게 좀 바꿔놔야지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2에 3K 플러스 1 하고 3에 K 플러스 1제곱 3 곱하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우리가 지금 어쨌든 알고 있는 거는 요걸 알고 있잖아. 요걸 알고 있으니까 자, 요 놈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2가 여러 개가 곱해져 있잖아. 그 중에 2를 3개를 앞으로 당겨요. 2를 3개를 앞으로 꺼내면 8이 되겠죠. 8 곱하기 자, 여기서는 이제 2가 3개가 줄어들었으니까 3K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들 중에서는 3을 하나만 앞으로 내려요. 그러면 3 하나 앞으로 꺼내놓고 자, 3이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3의 K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2의 3K-2제곱이 8개 있는 거잖아요. 그 8개를 자, 5개와 3개로 쪼갤게요. 5 곱하기 2의 3K-2제곱 그 다음에 얘는 3 곱하기 2의 3K-2제곱 이렇게 하는 근거는 결국 우리는 요걸 써먹어야 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2의 3K-2제곱 더하기 3의 K제곱이 어떻게든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의 K제곱이 3개 있으니까 얘도 3개만 지금 꺼낸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은 3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묶어놓을 수 있잖아. 그치? 얘네들 묶어놓을 수 있어. 그러면 자, 결국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3으로 묶은 다음에 3의 K제곱 플러스 2의 3K-2제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애들이 요거 5개가 남았죠. 그래가지고 플러스 5 곱하기 2의 3K-2제곱 요렇게 써집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그럼 요 부분을 이제 우리는 뭘로 바꿔줄 수 있는 거야? OM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OM. 그쵸? 네, 이걸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을 어떻게든 뽑아내본 거예요. 그럼 얘를 우리가 OM으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주면 자, 결국 이거는 15M 더하기 5 곱하기 2의 3K-2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고 자, 그럼 문제에서 말한 나가 얘죠. 얘가 나가 되는 거고 얘가 다가 되는 거지. 그치? 얘가 다 이렇게 되겠네. 네, 그래서 가나다 전부 찾았고요. 이 마지막에 나온 모양은 5의 배수라는 거 보이죠 지금? 그죠? 이 앞에 것도 5의 배수, 뒤에 것도 5의 배수니까 이거는 5의 배수다. 결론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다에 알맞은 식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P가 얼마예요 지금? P가 5였고 Q가 얼마였니? 15였니? 아, 여기 M은 빼는 거구나. 그지? 여기까지였구나. 요렇게가 나였네요. 그죠? 얘가 15였고 F3은 얼마예요? 7. 그죠? 답은 얼마? 3번. 자, 이렇게 해서 예제랑 유제 중에서 핵심적인 문제들을 다 풀어봤고 자, 그러면 이제 레벨 2로 가는데 여기가 레벨 3가 5문제가 있어요. 5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오늘 수원을 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레벨 3에 있는 5문제를 먼저 할게요. 5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레벨 2에서 레벨 2 문제 중에 조금 그래도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100쪽으로 갑니다. 100쪽. 네, 100쪽으로 가서 레벨 3의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는 A1, A2, A3를 더한 게 5고요. 그 다음에 요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많이 쓰죠? 좀
좀 더 간단하게 뭐라고 쓰죠? SN이죠? 그죠? SN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근데 SN을 깔끔하게 다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다 또 C라는 상수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럼 이제 생각해봐야지. 우리가 이 C를 간단하게 찾고 지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찾을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 가에 있잖아. 그지? 가를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까지 합이 5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비주야. 나식에다가 n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그 결과물은 몇이 돼야 돼? 여길 봐봐. S3이 얼마란 얘기야? 5라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므로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자 여기서 이제 S3을 계산을 하면 9 마이너스 3C 플러스 C 플러스 2가 5가 나와야 되니까 C 값은 몇이에요? 3인가? 네, C는 3이네요. C가 3. 자, 그럼 우리가 SN을 좀 간단히 만들 수 있겠네. C가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5. 자, 요게 SN입니다. 그쵸? C 자리에 3 집어넣은 거야. 자, 그럼 SN이 저렇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당연히 이게 먼저 생각나죠? SN을 가지고 뭘 찾고 싶구나. SN을 가지고 AN을 찾고 싶구나. 그쵸? 그럼 SN을 가지고 AN을 찾을 거니까 우리는 SN에서 누굴 빼줄 거예요? SN-1을 빼줄 거예요. 근데 쟤왜 n 세제곱이에요? 얘는 세제곱이라 썼나? 아, 그러네.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자꾸 이상한 걸 틀리더라고요. 플러스를 마이너스를 쓰고 막 그러고요. 자, 그래서 여기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5입니다. 그럼 SN-1은 n-1의 제곱 마이너스 3 n-1 플러스 5죠. 전개 한번 시켜놓을게. n제곱 마이너스 이게 3n이니까 마이너스 5n이죠. 그 다음 플러스 1에 플러스 3에 플러스 5니까 플러스 9인가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요 놈에서 요 놈을 뺐다. 자, 뺐어. 그럼 SN에서 SN-1을 빼니까 AN 나오겠죠? AN 나올 거고요. 자, 요 놈에서 요 놈을 빼게 되면 뭐가 남아요? 2n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항상 조심할 거.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일반항은 어디부터 사용 가능해? n이 2 이상일 때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그쵸? 특히 지금처럼 SN을 봤을 때 S0가 지금 5죠. S0가 0이 아니라 다른 숫자가 나오죠. 이럴 때는 무조건입니다. 이거 n이 2 이상부터만 적용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은 이거랑 달라요. 무조건 달라요. S0가 0이 아닐 때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A1을 구한다면 이건 개념적으로 어떤 계산을 한 거냐면 S1에서 S0를 빼는 계산을 했을 때 A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S0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원래 얘랑 얘가 같아야 정상이잖아. 근데 지금은 SN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S0의 값이 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S1-5가 A1이라는 잘못된 식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얘를 첫째 항으로 볼 거냐 얘를 첫째 항으로 볼 거냐 하면 얘가 진짜 첫째 항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1 집어넣어가지고 나오는 마이너스 2라는 항은 첫째 항으로서 믿을 수 없는 숫자죠. 그쵸? 그래서 SN-SN-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두 번째 항 이후부터 우리가 적용되는 일반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자, 일반항은 알겠어. 일반항은 알겠고 그럼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걸 좀 찾아봅시다. 요 놈을 찾고 싶은데 자 얘를 계산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A2하고 A3는 요 일반항을 이용해서 찾으면 되죠. 그쵸? 두 번째 항부터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그럼 A2는 얼마예요? 0이죠. A3는 얼마예요? 2죠. 그럼 A1은 얼마란 얘기야? A1은 3이란 얘기지. 그치? A1은 3. 그러니까
진짜 A1이 3인 거예요. 진짜 A1이 3이야. 근데 이 EN-4라는 애를 가지고 구한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가짜 A1과 진짜 A1은 5만큼 차이 나는 거지. 그치? 그 차이가 바로 요거에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요 놈을 계산할 때 요렇게 계산할까요? 이걸 그냥 K는 1부터 10까지 2K-4의 제곱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는 가짜 A1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가짜 A1과 진짜 A1의 차이만큼 나중에 보정을 한번 해주자. 그래서 자, 요 놈을 일단 그대로 계산하시면 이게 지금 4K 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16인가? 그치? 여기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가 씌워져 있고요. 자, 여러분 이거 외우자고 했죠? 1부터 10까지 K 제곱 얼마지? 385. 1부터 10까지 K는 얼마지? 55. 그쵸? 자, 그럼 요거 그대로 계산하면 4 곱하기 385 빼기 16 곱하기 55 더하기 마지막에 이 상수항 16은 몇 배 해줘야 돼? 10배 해줘야지. 플러스 160 이렇게 계산되죠. 자, 그럼 얼마예요? 820. 자, 근데 이 820은 답이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직 첫 번째 항에 보정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죠? 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A1의 제곱은 얼마였을 거냐면 요 놈에다가 1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 지금 요 놈들을 다 제곱해서 더할 때 제일 첫 번째 항이 4였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사실은 얘는 지금 가짜야. 얘는 가짜고 진짜 A1의 제곱은 얼마예요? 진짜 A1은 3이었잖아. 그럼 얘 제곱하면 얼마야? 9잖아. 그치? 얘가 진짜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가짜에서 진짜로 넘어가려면 5만큼 크기가 커져야 되는 거죠. 진짜 답은 여기에서 플러스 5 해줘가지고 얼마 돼? 825가 되는 겁니다. 그쵸? Y. 근데 저 AN이 등차 수열인 건가요? 등차 수열이죠. 어디서 등차 수열을 뭐라고요?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게 어디서 밝혀진 거예요? 일반항을 찾아보니 이거잖아요. 그치? 일반 언어는 그냥 등차 수열이라고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인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SN을 구해봤을 때 SN이 지금 이렇게 2차씩 나오지. 이러면은 일반항은 무조건 등차 수열입니다. 1차씩이 나오거든. N에 대한 1차씩. 그죠? 자, 그래서 이게 항상 이제 SN을 가지고 AN을 구했을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건 첫째 항이죠. 요거는 첫째 항에 대한 개념을 많이 집어넣는 거야. 첫째 항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다. 답은 825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집합 an, bn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좀 복잡해 보인다, 그죠? 집합 an-bn 합집합 bn-an 이게 지금 집합에 대한 얘기니까 요런 거죠. an이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n이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의미하는 건 어디냐면 여기하고 여기죠. 그쵸? 네. 그러니까 AN에만 들어가는 부분과 BN에만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에 들어있는 원소의 최소값을 스몰 an 이렇게 정의했어요. 근데 이게 n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정리하기에는 되게 복잡합니다. 그죠? 왜냐면 이 대소관계가 요 놈보다는 요 놈이 늘 크지만 그 밑에 줄에 또 요 놈이랑 비교해보면 얘랑 얘의 대소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좀 귀찮아도 n에다가 1부터 넣으면서 어떤 규칙을 발견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네, 그래서 자, 요거부터 한번 써볼게요. A1 이라는 건 무슨 집합이냐면 x 바, 자 n에 1 넣었으니까 2 이상, 그 다음에 이거보다 6 커졌으니까 8 이하인 정수네요. 그럼 뭐가 들어가?
2, 3, 4, 5, 6, 7, 8이 들어가겠죠. 2, 3, 4, 5, 6, 7, 8. 자, B1 써볼게요. B1은 n자리에다가 1 넣었으니까 y 바 1 이상 그리고 그거보다 5 큰 거니까 6 이하네요. 그죠? 그럼 얘는 1, 2, 3, 4, 5, 6입니다. 그러니까 A1은 2부터 8까지, B1은 1부터 6까지예요. 근데 우리는 겹치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죠. 교집합 부분은 빼고 생각할 거잖아. 교집합 부분은 빼고 생각할 거니까 겹치는 원소를 다 날려버려. 2, 3, 4, 5, 6을 날려요. 2, 3, 4, 5, 6을 날리면 자, 결국 남아있는 원소는 1, 7, 8 이렇게 세 개입니다. 1, 7, 8. 그럼 그 중에 가장 작은 애가 누구예요? 1이니까 아하, A1은 1이구나. 그죠? 그냥 n에다가 1 넣고 쫙 해보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n에다 2 넣어볼게요. A2 해볼게요. A2는 X바. 자, 여기다가 2 집어넣었으니까 6부터네요. 6부터. 그거보다 6 큰 거니까 12까지. 그럼 뭐냐면 6, 7, 8, 9, 10, 11, 12. 이제 6부터 12까지. 6부터 12까지고. 그 다음에 B2. B2는 Y바. 자, n에다 2 넣었으니까 얘도 6부터인가요? 그리고 11까지인가? 그지? 그럼 얘는 6, 7, 8, 9, 10, 11에서 끝나겠네? 그럼 좀 전처럼 겹치는 거 다 날리면 어떻게 돼요? 겹치는 거 다 날리면 6, 7, 8, 9, 10, 11이 다 날라가잖아. 그럼 남는 건 12밖에 없어. 그지? 그러니까 A2는 12예요. 아직까지는 뭔가 이게 어떤 규칙이 생겼구나라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게. A3를 해보면 n자리에 3을 넣었으니까요. 3 집어넣으면은 12부터 그거보다 6 큰 거니까 18까지입니다. 18까지. 그럼 이거는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되고요. 자, B3도 똑같이 해보면 Y바. 자, 3 집어넣으면 얼마니? 15부터죠. 15부터 20까지가 되죠. 그러면은 15, 16, 17, 18, 19, 20. 자, 그럼 겹치는 걸 이제 지워보시면 15부터 15, 16, 17, 18, 15, 16, 17, 18이 지워지면서 12, 13, 14, 그리고 19, 20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작은 건 누구야? 12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 A2도 12가 나왔고 A3도 12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나온 세 번째에 나온 12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차피 겹치는 거 빼고 남아있는 숫자 중에서 제일 작은 애들만 고를 거잖아. 근데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그 제일 작은 애가 변했단 말이야. 여기서는 얘가 제일 작았고요. 여기서는 얘가 제일 작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케이스로 왔더니 A3의 맨 앞에 숫자가 제일 작은 친구로 나왔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쭉 그 규칙이 유지될 거예요. 왜냐면 이 지금 12하고 이 15라는 숫자에서 밑에 게 더 커졌잖아요. 근데 이 커지는 것이 봐봐. A1에서는 위에 게 더 컸고 밑에 게 작았어. n에 2 넣어봤더니 둘이 똑같아졌어. 3 넣어봤더니 이제 밑에 게 더 커졌죠. 그러면 그 이후로는 무조건 얘는 더 클 거예요. 왜냐면 n제곱의 개수가 얘가 더 크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하, 그러면 이 밑으로 이제 n에다가 4 넣는 것부터는 항상 요 자리에 오는 숫자가 an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 변화되는 숫자들의 그 규칙을 보면서 그럼 이제 n이 그러니까 3도 사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3부터 시작된 거예요, 규칙이. n이 3 이상일 때는 요거일 때는 an은 늘 뭐가 되냐면 자, 요 녀석 요거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녀석이
AN의 역할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걸 숫자들을 쓰면서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것만 예외적으로 따로 계산하시고 나머지 세 번째부터는 이제 일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해볼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an분의 1 요걸 이제 계산할 건데 얘는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a3분의 1 더하기 땡땡땡땡 해가지고 a20분의 1 요거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약간 예외적이고 세 번째부터는 이제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거 알았죠. 그리고 그 일정한 규칙이라는 건 자, 이 녀석을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편하겠지. an분의 1 이거 해보면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여러분 요거는 아주 대표적으로 뭐 적용해 주는 거죠? 어떻게 정리해서 푸는 거죠 이거? 네 글자. 무슨 분수? 부분 분수. 그쵸? 부분 분수 적용해서 푸는 거잖아. 그죠? 여기다 부분 분수 딱 적용해 주면 얘는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로 딱 정리되죠. 그쵸? 자, 그럼 이제 a1분의 1, a1분의 1은 1분의 1이니까 1일 거고요. a2분의 1, 얘는 12분의 1일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세 번째 거부터는 이제 요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3부터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해가지고 20번째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3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4 집어넣으면은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가겠지. 쭉쭉쭉쭉 해서 20 집어넣으면은 20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 이렇게. 그랬어? 답이 뭐니? 계산했니? 답 얼마야? 몇 번? 5번. 네. 그죠? 84분의 115. 다 계산해보면 84분의 115가 나옵니다. 요거. 얘가 쩍쩍쩍 지워지니까. 그지? 그래서 몇 개 쓰면서 우리가 규칙을 발견해보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은 P가 0보다 크고 Q가 0보다 작은 두 정수 PQ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수열 AN이 이렇게 생겼는데 두 부등식이 모두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PQ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만 일단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써봅시다. 우선 요 식에다가 n자리에 1을 한번 넣어볼게요. 1 집어넣으면 A2는 A1 더하기 2P 플러스 Q죠. 근데 A1이 30이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것만 그냥 30으로 바꿀게요. 30 더하기 2P 플러스 Q A2가 이거야.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n에다가 2 집어넣어 보면 A3가 A2 플러스 n에 2 들어갔으니까 4P 플러스 Q네요. 그죠? 그런데 A2가 방금 위에 줄에 있는 요거잖아. 그지? 요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시면 얘는 30 플러스 6P 플러스 2Q네. A3가. 그죠? 자, 한 개만 더. A4는요. 얘는 A3에다가 자, n자리 3 넣은 거니까 6P 플러스 Q죠. 그럼 또 요 놈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얘는 30 더하기 12p 플러스 3q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봐. A3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0보다 큰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정리를 하면 요 놈은 2로 한번 나눌까요? 2로 나누고 30을 넘기면 3p 플러스 q가 자 요게 마이너스 1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고, 자 두 번째 거 요거는요 30을 넘기고 3으로 나눌까요? 그러면 4p 플러스 q가 요렇게 되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는 이제 쭉쭉쭉 했는데 여기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부등식이 두 개 나왔잖아, 그지? 지금 주어진 식의 모양상 Q를 가운데다 놓고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Q를 가운데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요 식을 Q가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15보다 크다라고 쓰시고, 자, 요거는 Q가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10보다 작다 이렇게 보면 결국 Q는 어디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15부터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10 사이에 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식에서 p 자리에다가 자, p는 0보다 커야 되고 q는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한 두 정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p 자리에다가 1부터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 놈한테 p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마이너스 18부터 자 요거는 마이너스 14까지 이렇게 되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는 q는 음의 정수면 되잖아. 그럼 요 범위 안에 음의 정수도 몇 개 있죠?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5 세 개 나오네, 그치? 자, 그 다음에 p가 2일 때, 자, p가 2일 때 여기다 2 집어넣어 보면은 마이너스 21부터 q 여기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 들어가는 또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20이랑 마이너스 19 이렇게 두 개 있고요. 자, p에다 3 집어넣으면 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인가요? 3 그죠? 마이너스 27부터 그 다음에 여긴 얼마죠? 6, 3 27이 아니네? 24네. 24부터 그 다음에 이쪽은 3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2인가? 그러면 딱 마이너스 23 하나죠. 그럼 규칙이 보이죠? 그 다음 거는 아마도 둘이 1 차이 나겠지.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는 없겠지. 그럼 결국 우리 다 찾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PQ의 순서쌍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순서쌍 3개 나온 거고 여기서 2개 나온 거고 여기서 1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총 6개의 순서쌍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4번) 자, 아까 전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던 그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문제네요. 모든 항이 양수이고 A1이 6인 수열에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얘를 이제 보여주래요. 그러면 이 S2 플러스 S1은 S2 마이너스 S1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n에다가 지금 1을 대입해 본 거예요. 1을 대입해 봤더니 이런 식이 나왔는데 S1은 그냥 6이죠. 이 식을 좀 정리해 보면 2 한 다음에 자, S1은 그냥 S1은 첫 항이니까 6이라고 쓰면 되고 S2는 A1 더하기 A2인데 A1이 6이잖아. 그럼 얘는 6 더하기 A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응? 이렇게 써진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S2에서 S1을 뺐잖아요. S2에서 S1 빼면 뭐만 남아요? A2만 남지. 그럼 오른쪽은 A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자, 그럼 이거는 A2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24니까 마이너스 24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죠? 그죠? 그냥 A2에 대한 2차 방정식 하나 풀어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4, 6에 풀마 이렇게 되니까 A2 값은 마이너스 4 아니면 6인데 근데 문제에 무슨 조건이 있어? 모든 항이 양수이고 그치? 그럼 A2는 뭐란 얘기야? 6이란 얘기 그치? A2는 6이란 얘기. 자 그래서 A2는 6이다. 가 빈칸을 지금 채웠습니다. A2는 6이고 그 다음에 한편 별에다가 이 처음에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온대요. 그럼 이번에 해볼 일은 기억식에서 요 식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요 식을 뭐 해보재? 요 놈에서 요 놈을 이렇게 빼보재요. 이렇게 따라가면 돼. 문제에서 해주는 대로. 자, 기억식에서 문제에 주어진 식을 빼봅시다. 빼보면 좌변부터 봐봐요. 좌변에서는 어차피 2로 묶여질 거고요. 어차피 2로 묶여질 거고 자, Sn 플러스 2 플러스 Sn 플러스 1에서 요걸 빼는 거니까 Sn 플러스 1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그쵸? 날아갑니다. 그럼 남는 건 뭐냐면 Sn 플러스 2에서 뭘 빼는 것? Sn을 빼는 것 요렇게 되겠지. 요게 좌변. 자, 그 다음에 우변은 이미 우리가 간단하게 알고 있어요. 요놈 같은 경우는 항이 하나 남잖아. 그치? 그 하나 남는 항이 몇 번째죠? an 플러스 2번째지. 자, an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an 플러스 2의 제곱에서 자 빼기 아까 얘는 뭐였어요? 여기도 항이 하나 남지. 그지? an 플러스 1이 남죠? 그놈의 제곱 an 플러스 1의 제곱. 자, 요런 모양이 돼요. 그죠? 근데 써놓고 보니까 준이야 이건 또 뭐야 이거? 그쵸? 요거는 지금 두 칸 차이 나는 애들이니까 빼면은 항이 딱 2개 남겠죠? 그 2개의 항이 누구야? an 플러스 2하고 a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괄호 안에 부분이. 그죠? 그럼 이런 상황이네. 여기에 지금 2가 곱해져 있고 요거 합차 공식 하면은 an 플러스 2 플러스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이런 상황이네. 그지? 그리고 모든 항이 양수니까 우리는 별 고민 없이 요거 지워버리고 요거 지워버리고 지울 수 있겠죠. 모든 항이 양수니까 이것도 양수일 거야. 자, 그러므로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빼면 얼마구나? 2구나. 힘들게 구했는데 결론은 무슨 수열이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지금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2래요.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일반항을 지금 등차 수열이라서 공차가 2인 거 알겠어요. 근데 첫째 항이 6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반항을 우리가 2n 플러스 4라고 세워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생각해봐. 보통 우리는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2면은 2n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첫 항이 6이다 그러면은 뒤에다가 4 붙이면 첫 항 6 나오잖아요. 보통 이렇게 일반항을 찾는데 근데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요 지금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2다. 요거는 n자리에다가 우리가 자연수 그러니까 n에다 1부터 넣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처음으로 성립되는 게 a3 마이너스 a2가 2다. 이것부터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2 마이너스 a1이 2다.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 첫 항이 6인 건 알겠고 두 번째 항은 그럼 뭐예요? 아까 찾았어. 두 번째 항도 6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등차 수열 관계가 없는 거야. 두 번째 항이 6이고 그거부터 등차 수열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을 쓸 때도요. 이걸 2n 플러스 4라고 해버리면 여기다가 n자리 2 집어넣으면 6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우리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거니까 n자리에다가 2 넣었을 때 6이 나오도록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끝에를 4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가 4가 아니라 2가 돼야 돼. 2가. 어차피 첫 번째 항은 이 일반항이랑 상관없는 애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첫 번째 항은 따로 써주는 거고,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시작하는 등차 수열이고, 그 두 번째 항이 지금 6이기 때문에 요게 나오게 맞춰주려면 2n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요게 이제 마지막 함정이에요. 요게.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숫자가 6이었으니까 P가 6이고요. 그 다음에 F10 그러면은 N자리에다 10 집어넣은 거니까 22인가요? 그 다음에 Q가 2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답은 얼마야? 4번. 그죠? 4번.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5번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자, 한번 풀어봐 얘들아. 첫인상은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게 뭐 몇 가지 규칙을 좀 살펴보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해볼게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우선 처음에 이제 원이 있으니까 이 가장 큰 원의 중심을 지나가도록 보조선을 하나 그어야 되겠죠? O라는 점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가지고 원의 중심을 지나게 이렇게 그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쯤이 이제 이 원의 중심일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의 중심에서 또 아래로 수선을 하나 이렇게 내릴게요. 이렇게 수선 내리면 정확하게 딱 접하는 지점에 여기가 약간 이렇게 네, 정확하게 접하는 지점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원의 중심이 지금 여기에요. 그러면 생각해봐. 이 원의 중심, 그 반지름의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를 AN이라고 잡았으니까 요걸 A1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니까 얘를 A1이라고 하면 지금 얘는 중심각이 60도짜리 부채꼴이었는데 그거를 반 잘랐으니까 여기 30도 아닌가요, 여기가? 그러면 이 삼각형이 바로 특수삼각형이잖아. 그럼 특수삼각형이면은 1대 루트 3대 2 비율이니까 1에 해당되는 여기가 지금 A1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그것의 2배인 2A1이 되겠죠? 2A1. 그 다음에 이 뒤에 나머지 이 부분의 길이는 다시 A1 아닌가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쭉 연결하면 이게 지금 3A1이 6인 거예요. 3A1이 6. 그럼 A1의 길이는 2가 되겠지. 그죠? A1의 길이는 2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것도 아주 간단해. A1의 길이가 2가 되고 얘를 이렇게 쭈쭈쭈쭈쭈 확대를 시키면 결국 이 두 번째 원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두 번째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두 번째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거기서 아래로 이렇게 수선을 쭉 내리면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A2라고 하면 역시 요만큼의 길이는 그것의 몇 배? 2배가 되는 거, 2배. 그럼 여기가 2A2가 되고 그 옆에 나머지 부분은 다시 A2가 되고, 그지? 그럼 결론은 3A2가 자, 여기까지의 길인데요. 여기까지 길이는 잘 생각해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A1 아닌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또 한 번 A1이고, 그죠? 근데 A1의 길이가 2라고 방금 찾았잖아. 그럼 이게 2인 거죠. 그러면 A2는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사실 여기까지만 찾으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저 공비가 얼마라는 게 보여? 3분의 1이라는 게 보이죠. 3분의 1. 그치? 요 점화식은 요 관계식은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은 얘가 AN이 등비수열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첫 번째 항부터 성립을 하는 거니까 첫 항과 두 번째 항만 딱 구하면 공비가 3분의 1인 건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P값이 A1이니까 P는 2인 거고요. Q값이 공비니까 공비는 3분의 1이 되겠죠. 둘이 더해가지고 24 곱하시면 답은 56 나오나? 네, 이렇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거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죠? 특수 삼각형만 잘 활용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레벨 3의 5문제는 모두 풀어봤고, 자, 레벨 2에 있는 문제 중에서 조금 우리가 같이 풀어볼 만한 문제
좀 보겠습니다. 98페이지로 가서요. 98에 1번.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레벨 2의 1번 문제입니다. 자, A1이 1이고요. A1이 1이고 그 다음에 21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래요. 21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식 같은데 자, 요렇게 생긴 식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요 놈은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는 어떻게 변형될지 잘 감이 안 와. 그치? 그래서 좀 써봅시다. 얘를 좀 써볼게요. 얘를 위에다 좀 써보면 자, 여기다가 K자리에 1 집어넣으면은 A1 마이너스 2A2 이렇게 되죠. 이게 1 집어넣은 거고요.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2A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K자리 2 집어넣었으니까 4A3 이렇게 되죠. 그죠? 분배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 집어넣어보면 플러스 3A3 마이너스 K에 3 들어갔으니까 6A4가 되겠죠. 한 개만 더 쓸게요. 자, 4 집어넣으면 4A4 마이너스 8A5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없어지는 거 없애고요. 2A2 지우시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계산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A3네.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계산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2A4네요. 그죠?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얘가 그 다음에 뭐하고 연결될 거냐면 K자리에 이제 5 넣을 차례잖아요. 5 넣을 차례니까 5 집어넣으면 5A5랑 연결될 거야. 그지? 이거 할 테니까 얘네 둘의 합은 또 마이너스 3A5네요. 아하, 여기서부터는 규칙이 좀 보이죠? 그쵸? 그럼 이런 식으로 쭉 나가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2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끝날 거냐면 먼저 19 집어넣은 것부터 쓸게요. 쭉 가가지고 자, 여기다 19 집어넣으면 19A19 마이너스 19 곱하기 2니까 38A20 이렇게 될 거고 20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20A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돼? 마이너스 20 집어넣었으니까 40A21 되나요? 이게 되지, 그치? 그러면은 이 규칙을 잘 살펴보시면 얘네 둘이 지금 요렇게 둘이 만나서 마이너스 19, 18이죠. 18A20 이렇게 됐지. 그쵸? 그럼 지금 앞에 써져 있던 녀석들이랑 쭉 보면 이 관계가 쭉 여기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얘는 약간 열외인 거지. 열외. 그래서 요 놈은 열외. 요 놈은 열외. 그다음에 얘는 또 그 앞에 거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거고요. 쭉 연결돼 있고 또 하나 열외인 게 요거. 요거 열외. 그치? 요 빨간 동그라미 친 거 두 개가 열외고 그 나머지 것들은 쭉 일정한 규칙을 유지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A1의 값이 1이라는 것도 얘기를 해줬고요. A21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얘기를 해줬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지금 우리가 일정한 규칙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잘 보시면 요거를 잘 보시면 이게 문제에서 지금 찾으라고 한 것과 어때? 부호만 마이너스 딱 붙여주면 완벽히 똑같죠? 맞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요 놈의 값을 라지 A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묶어놓은 이것 전체는 뭐라고 볼 수 있어? 마이너스 A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지? 자, 그러면 자, 이제 써봅시다. 전체적으로 A1의 값은 1이었으니까 1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묶여져 있는 애들 마이너스 A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21이 마이너스 1이었는데 마이너스 40이 곱해졌으니까 얘가 플러스 40이겠죠? 여기다 플러스 40 이렇게 한 것이 이게 지금 이 나식의 좌변인 거예요. 그럼 그게 는 뭐랑 같은 거야? 98과 같은 거지. 이렇게.
자, 그럼 나는 A를 찾는 게 목표니까 A를 이쪽으로 넘겨주시고 98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57 되나요? 그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규칙이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씩 좀 쓰면서 묶어 계산되는 거 계산해보고 정리를 좀 하다 보면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였네, 그죠? 일단 수열은 써보는 거예요. 특히 시그마가 들어가 있거나 AN에 대한 관계식이 있을 때는 몇 개 써보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 2번, 7, 8번이네. 2번이 제일 그나마 예, 2번 해볼게요. 2번. 2번까지만 풀고 오늘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레벨 2에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 풀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2번 해보겠습니다. 2번은 자,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저 부분을 정리하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아? 준이야, 요 시그마 안에 있는 저 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냐고. 그게 질문이지. 형기야, 이 분수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렇지, 그렇지. 자, 요 식을 잘 보시면 분모가 k제곱 플러스 2k죠. 그리고 분자는 전개시키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요런 애죠, 그쵸? 그래서 요 놈을 이제 우리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트 모양으로 쪼개면 1 플러스, 자 여기는 다시 k로 묶을게요. k 플러스 2분의 1 요 모양이 되죠, 그쵸? 그죠? 요렇게 한번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시그마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시그마가 붙어 있으면 여기에 지금 시그마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1이라는 친구는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1이 8번 더해지는 거죠. 1이 8번 더해지는 거니까 얘는 그냥 8로 나올 겁니다. 1은. 그죠? 시그마 밖으로 8로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애들 K는 1부터 8까지 요 녀석을 계산할 때는 부분분수죠. 그죠? 부분분수 해주면 앞에 분수 얼마 튀어나와? 2분의 1 튀어나오죠? 2분의 1 앞에다 쓸게요. 2분의 1 앞으로 튀어나오고, 자,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하나씩 써보면 8 플러스 2분의 1 괄호, 자, 1 집어넣으면은 1 마이너스 3분의 1, 2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K에 3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지요. 그럼 처음으로 지워지기 시작하는 친구가 누구죠? 3분의 1부터 지워지기 시작하지. 3분의 1부터. 그러면 그보다 작은 1과 2분의 1은 살아남는다 이겁니다. 그죠? 3분의 1부터 지워지니까 4분의 1, 뭐 5분의 1 이런 건 지워질 거고. 그럼 앞에서 몇 개가 살아남았어 지금? 2개가 살아남았으니까 뒤에서도 우리는 2개를 살릴 거죠? 2개를 살릴 거니까 8만 쓰지 말고 7 넣은 거랑 8 넣은 거 2개를 다 쓰는 게 좋겠지, 그지? 그래서 요 식에다가 7 집어넣으면은 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고요. 8 집어넣으면은 8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될 거예요. 요렇게. 그럼 살아남은 2개는 똑같은 위치, 대칭 위치에 있는 얘네가 되겠고, 얘는 다 지워지겠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8 더하기 2분의 1 한 다음에 앞에가 2분의 3이고 뒤에는 마이너스 90분의 19인가?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거? 90분의 135에서 90분의 19를 빼면은 얼마? 116인가? 116? 90분의 116? 그럼 약분을 시키면은 90분의 58? 그러면 90이랑 58이랑 약분 되나? 45분의 29? 숫자가 개더럽네. 8 플러스 45분의 29. 그러면 8이 45분의 얼마야? 360. 그러면 389인가? 389. 45분의 389. 2번.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쪼개가지고 들어가는 거, 요게 포인트죠. 요것만 잘 하시면 그 뒤에는 계산이다. 자, 그 외에 뭐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수1을 끝내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수2를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수1에 지금 수특에서 남아있는 부분 뒤에 2020이랑 2021도 레벨 1, 레벨 2까지는 여러분 다 좀 풀어주시고 나는 다 해설지를 봤는데도 어떻게 푸는 건지 모르겠다 하면 나한테 보내놔 얘들아. 수업 시간에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주고 수업 시간에 시간이 안 되면 풀이라도 찍어가지고 보내줄 테니까 나한테 질문 있으면 보내주세요. 알겠죠? 네. 오케이, 자 지금 30분인데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뭐 물 마시거나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오늘도 하프 모의고사 해보겠습니다.